이 휴전 협정을 하면서 3단계까지 조치를 하게 됐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옐로 라인을 새로운 국경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예.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그 우리가 그린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1949년도에 휴전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 서안 지구하고 가자 지역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만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가자 지구는 특히 이제 옐로 라인을 이번에 꺼가지고 이 옐로 라인은 그 임시 철수선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이 이제 가자 지구에 가서 작전을 하니까 이번에 그 휴전 협정을 하면서 일단 옐로 라인 밖으로 다 철수를 한다. 그게 이제 했는데 그게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5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42% 정도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임시철수선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국방장관이나 군 참모총장이 이걸 새로운 국경선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전 협정이나 이런 게 앞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옐로우 라인은 웨스트뱅크 이것도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도 그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계속 그 안에 들어가가 실제로 많이 잠식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선을 꺼낸 것을 이 그린라인이 왜 중요한가니까 유엔에서 승인받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갈 두 국가 정책, 팔레스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국가가 된다는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이제 제한이 되죠. 이걸 계속 좁혀버리면은.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끼리는 가자 지구하고 서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끊어지네요. 네. 끝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하마스도 가자 지역만 다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도당도 다르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뭉치지를 못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의 그 지금 전쟁 이것은 이제 그냥 종결 단계로 그냥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그 지금 옐로 라인 자체도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땅에 꺼놓은 게 아니고 지도상에 꺼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 옐로 라인을 걷는지 안 걷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그 선 근처 접근하면 사설 애들도 몇 명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뭐 빵 사러 간 어린이가 이제 뭐 죽었는데 그걸 실수로 넘었다고 하면서 살살하는데 이게 분명히 이 어디가 옐로라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불안전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실제로 그 땅에다가 옐로 노란 선을 그어 놓나요? 아니요, 그걸 해놓은 게 아니고 지도상에만 꺼. 지도상에만. 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요? 언젠가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린 라인은 그렇게 했나요? 그린 라인은 있죠. 철조망도 있고 다 들어가. 그렇게 예. 하겠군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좀 모르죠. 지금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인구가 본래도 좁았는데 지금 40%로 줄었는데 거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되게 힘들고 임시 조치였던 군사 철수선이 영구 분단선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뭐 38선이었다가 그게 막 처음에 분단선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굳어질 위험이 있고 일단 1967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는 국경을 기반해서 두 국가로 나가자는 협업을 제안했어요.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선을 다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무력화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이 휴전 협정을 하면서 3단계까지 조치를 하게 됐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지금 그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라 이제 휴전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인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조건으로 휴전이 합의가 된 건지. 예, 일단은 첫 번째 1단계 휴전을 이제 하는 것은 일단 72시간 내에 뭐 생존 인질을 석방하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수감을 해놨어요. 그거 수감한 것 중에서 2,000명을 이제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옐로우라니까 철수를 하고, 그다음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게 이제 1단계고, 그다음 2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국제안정화군 ISF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걸 배치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들이 참여하고 다국적군으로 와가지고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가지고 하마스 무장 해제한다면 안 받아들일 거니까 그렇죠. 아랍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화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트럼프가 그 의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자 지구의 재건과 통치를 이제 총괄을 하고 대규모 이제 재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만든다는 거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이렇게 간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불명확하다. 일단 1단계 하면 2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핵심 문제점은 뭔가니까 유엔 안보리 승인이 이제 이 안에 대해서 11월 17일 날 승인을 받았는데 단계별 이행 일정이나 세부 합의사항이 미합의돼 가지고 이게 난항을 겪을 거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 조항 자체도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국제안정화군 와가지고 하마스를 제대로 무장 해제를 하겠느냐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독자 행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말 듣고 휴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제가 차트를 그려놨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대략 지금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본래 2단계는 지금쯤이면 이제 진행되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착 상태고 아랍국은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ISF가 2만 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시작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터키 뭐 참여하겠다는 거 이스라엘이 터키는 안 된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푸틴도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이 시작해놓고 흐지부지 해버리면은 결국 전쟁만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멘텀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전 협정 단계가 보면은 1, 2, 3단계를 만들어 놓지만 1단계가 끝이 안 날 식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군요. 이스라엘은 이걸 원하죠. 아, 그래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 있으니까. 예, 그 이스라엘은 이게 대창 협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1단계 휴전 협정해놓고 나서 400몇 번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휴전 중에서 한 가족을 드론으로 몰살시키기도 하고 이런 비디오가 많이 있죠. 서로 지금 2단계 휴전 협의하면서 뭐 서로 그 위반한 사례들 몇백 건씩 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있으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2단계 휴전,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이게 머리 아픈 문제고. 그게 의도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생색용이냐? 아니 일단 시작은 해야 되는데 이게 최선일지도 모르고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전혀 뭐가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했다. 이거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후속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발한다.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마스, 근데 가자는 하마스가 그러니까 정치 예. 정당이잖아요. 정당입니다. 예. 이 정당이 재집권을 맡겠다라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입장이고, 근데 가자 이 하마스 지금 그 협상 세력들은 다 하마스일 텐데 그걸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하마스 이제 재집권 하마스가 일단 중요하니까 했는데 실제로는 하마스가 뭐 재집권을 안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여러 그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하마스를 좀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무장 해제가 중요한데 그렇게 가자를 2년 동안 공격했는데 하마스는 멀쩡하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땅굴을 파고 이집트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이제 결국 공격해봐야 하마스는 멀쩡하고 민간인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하마스가
권력을 내줄 수, 무력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하마스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무장 조직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군사 능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그 평화 구상에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인 무장 해제를 명시하는데 비국가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지금 비국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거 와도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자 지구의 통치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국제안정아군이라는 ISF가 하나의 무력으로서 그걸 경찰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슬람 아랍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가 자기네들이 그 잘 할 자신도 없고 그다음에 배신자 소리도 듣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는 이 계획 자체는 이게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제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행정을 담당해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테크노크라트들이 자기 행정만 하더라도 실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무력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외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태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배제를 하겠다 이런 건데 하마스가 이제 정당이다 보니까 뭐 이게 선거한 지도 꽤 오래됩니다. 네. 꽤 오래돼 2015년도인가 이렇게 했는데 선거를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거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다시 권력을 잡는 걸 차단한다는 건데 하마스를 특별히 지목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경력이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마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키워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마스를 제거하고 다른 걸 또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또 나중에 저항 세력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제 연결고리를 차단할 그게 사실상 없는 데다가 가자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하마스 무장 해제 자체를 반대해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자기 생명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년간의 전쟁을 해도 하마스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그냥 좀 환상적인 계획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선언적으로 그 네타냐후나 이런 데서 이제 선언적으로 하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진짜 해결하기가 정말 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답이 없어 보여요. 결국 누군가 한쪽이 양보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양보를 그렇죠. 크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요 가자 지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리아를 포함해서 다 먹겠다는 거예요. 큰 이스라엘을 가지겠다는 거거든. 확장 정책이군요. 그렇죠. 지금도 그 골란공원 그것도 옛날에 다 돌려주기로 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니까 저거라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 그 주변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큰 걸 가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거 정말 오래전에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렇게 차지해 가는 게 힘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국제적 어떤 여론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은 뭐 이론 압도적이지만은 미국이 편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70 몇 년 동안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엔에서 결의를 하거나 하면은 전부 이제 두 국가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반대하는 나라가 열 몇 나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속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깝든지 아니면 미국에 너무 그 예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주적인 게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는. 그렇죠. 우리 그런 걸로 의심을 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너무 친했을 수도 있고. 근데 12월 달에 그 레바논 공격 영상, 공습 영상이 예. 떠돌았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그 전략의 일환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의 문제만 가지고도 복잡한데 그거 가지고 뭐 이란하고 문제 생기고 그 옆에 예. 후티 반군, 후티 예멘의 반군, 후티 예. 반군하고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데 왜 또 레바논까지 공습해서 자꾸 적을 만들고 전쟁터를 넓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특히 지금 뭐 헤즈볼라는 이제 레바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리아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원해줬거든요.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지상으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대하는 조직이 이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 않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제 그 헤즈볼라가 약해졌을 때 이제 격파한다 이런 차원이고 지금 시리아가 작년 1년 전에 이제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그 안에가 지금 한 4개 세력들이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기회가 호기죠. 그래서 이제 북쪽을 확 이렇게 먹어놓겠다. 그런데 거기 그래서 헤즈볼라를 파괴하는 게 지금 사실상 1순위입니다. 하마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를 이렇게 하는 건데 헤즈볼라하고 휴전 합의를 했어요. 한 2주 전에 네. 11월 27일 날 휴전 합의했는데 계속 공격을 했죠. 이 사람들이 휴전 합의라는 게 합의하고 돌아서서 다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휴전 위반 규모가 300명 이상 죽었고 최근에 베카밸리를 또 공격해가지고 거기서도 뭐 여러 사람 죽이고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뭐 휴전하고 하는 것은 잠시 숨 돌리려고 하는 거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러고 우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즈볼라의 정예부대가 있는데 라드완 부대가 재건을 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 재건이 아니라 뭐 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먼저 그걸 명분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헤즈볼라를 없애겠다는데 명분이 없어서 붙이는 겁니다. 무장하고 나서는 합법적으로 때릴 수가 있는데 무장하기 전에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레바논 남부에 5개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장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전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지상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작년 말에 1년 전에 이제 아사드 정권이 붕괴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헤즈볼라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베이루트에 평화가 없을 거다. 국방장관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언제든 전쟁할 수 있다. 그냥 지금 없애겠다 명분으로 그게 뭐 베이루트 때문에 이스라엘 안보가 안 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지금 거기에 그 군사력을 다 없애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레바논 공격 근데 오히려 그런 공격하고 나서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렇죠. 얻는 게 있나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이스라엘은 자꾸 그 이미지도 그렇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 왜 저렇게 무리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얻은 게 과연 뭘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그 표적을 없애는 것이고요. 군사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거기 관여할 나라들은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힘을 느끼고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힘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같은 아랍 사람들이나 같은 이슬람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막 성토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스라엘이란 전 세계 일반인들의 평가는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은 관계돼 있는 그 행동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 평판이 국민들이 계속 나빠지면 그게 자기 정치적인 압력이 느껴지니까 뭔가 행위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행위를 하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민주국가도 아니고 왕정이거나 또 어떤 부족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거나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미국이나 영국이 그 권력자에 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가 특히 뭐 사우디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정권 자체가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무관한 이란이나 여기 이제 아까 했던 예멘 같은 데가 이제
굉장히 버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냥 가감하게 하는 그렇죠. 것이다. 예멘 같은 데는 아주 종교적이나 신앙적으로 이걸 그냥 하는 거고 이란은 실제로 힘이 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그 사실 이제 지금은 쇠퇴했습니다만 과거에 이 중동의 맹주는 이집트였죠. 근데 그렇죠. 이집트가 이 가자 남부 국경과 맞닿아 있는데 이집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이제 이집트에다가 이제 결국은 이집트가 경제가 좀 힘드니까 거기다가 미국에서 돈을 줘가지고 막은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입장은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집트가 손을 끊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팔레스타인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세력이 엄청 커지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이집트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자기 미국하고 친밀로 돌아가 사다트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자 지구를 통해서 오는 이제 하마스를 지원을 끊지를 못해요. 끊으면은 당장은 뭐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외교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도 거기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집트로 오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이집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되게 어렵죠. 벌써 한 10만 명 정도 그렇죠.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새로 들어온다. 그렇죠. 이 상황이니까. 이집트는 벌써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10만 명 정도 왔는데 그 말고 추가적인 대량 유입 자체를 안보 위협으로 이렇게 거의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로 안보 위협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미 수용이나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재정 부담이 엄청 따르고 그런데 한편으로 라파 국경은 유일하게 이제 이집트가 가자 지구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약간 개방은 수용하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개방해 놓으면 다 몰려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피해 가지고 이집트로 왔다가 나중에 다시 간다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도 못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양방향 통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난민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은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1979년도에 이스라엘,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라파 공격 자체가 평화협정을 위협한다고 계속 경고는 하고 있어요. 말로 경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협정 자체를 이집트는 깨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이후에 이집트가 굉장히 영내에서 안정하게 된 어떤 초석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같이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같이 중동 전쟁도 많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시나이 반도도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지금 계속 외교장관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거 협정이 위반되면 이제 다른 걸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현재는 이집트가 어떤 입장인가 하니까 미국과 카타르와 같이 이거 중재하는 입장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입장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말로는 지금 좌시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힘들 거다. 이 위치에서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스라엘이 힘들게 하면은 이제 자기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나 결의가 있는지는 알 방법이 그래서 없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그렇습니다. 문제가 급급하니까 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니까 어쨌든 다른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 왜냐면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서 미사일이 아니면 드론이 떨어져가지고 폭사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렇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 네타냐후의 이러한 확장 정책, 이 강성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데모들이 있었다는 뉴스가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그 이 전쟁 자체가 자기의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그게 이제 정황적으로만 맞지만 실제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랬고 현재는 이제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법적인 이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좀 정리를 좀 한 편이고요. 어쨌든 지금 부패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뇌물이나 뭐 여튼 그 우리가 알만한 비리들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죠.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현직 총리로 출두하는 게 최초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두 달간 주 3회 하문 가가지고 6시간씩. 그러니까 거의 다른 집중 심리.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그 재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좀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지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겠다. 이거는 젤렌스키하고 똑같은 거죠. 전쟁을 해야지 계속 가니까 이제 휴전을 반대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정치적인 여론은 이제 2년 전에 하마스가 공격했던 것이 네타냐후의 안보 실패다. 그러니까 퇴진을 해라. 내각이나 다 퇴진해라. 그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리고 전쟁 상황 때문에 재판 연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법원이 안 된다. 그렇게 해가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있어요. 총리가 있고 이제 대통령 권력이 좀 약한데 대통령이 그래도 국가 수반이니까 한 111페이지라는데 탄원서를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면해 주라고 대통령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거나 저나 관계없이 네타냐후는 그 미국 대통령도 통제를 못할 뿐더러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찰리 크크 죽고 했을 때도 실제로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는 게 네타냐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지금 그 대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뭐 암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아직 좀 강력하게 하고 있죠. 이제 모사드나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미국조차 당혹하는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고 일단 그렇게 하고 저지르고 보고. 예, 저질러 보고 그러니까 타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단계로 그 평화협정 평화계획의 2단계가 뭔가니까 국제 안정화군인데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 못 하겠다면 뭐를 못 하니까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전체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3단계까지 가보지, 뭐 3단계나 2단계도 못 가보고 깨지면 다시 또 막 혼란을 하다가 어느 날 또 다른 평화 계획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네타냐후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협정을 했다가 안 지키고 협정했다가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인 강성파 전체들이 하는 어떤 우리가 보통 시오니스트라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일단 자기네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타협 자체를 허용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때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최종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성파들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레바논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큰 이 땅들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차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 자체는 이제 공식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 카드라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이자크 라빈 수상하고 알라파트하고 피에로 회장이었죠. 그때 알라파트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죽여버렸잖아요. 수상을. 그러고 잠시 임시 수상이 있다가 그 다음 온 사람이 네타냐후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네타냐후가 나왔을 때 보면 클린 브레이크라 해서 그때 네오콘들이 가서 이거 땅 좀 주고 평화를 얻는 거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싹 쓸어버리자. 그 계획대로 한 게 9.12 이후에 이제 7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계획 자체를 그 유대인 네오콘들이 부시 행정부를 움직여 한 거예요. 그거는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뭔가 평화,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인정하는 어떤 이런 정책을 쓰는 어떤 지도 정치자가 나온다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례처럼 예. 암살당할 수 있다. 강경파들에 의해서. 암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경파만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내려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군요. 뭐 강경파만이 득세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강경파만 계속 좀 득세하고 최근에 한 30여 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과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는 그 중동에서의 그 평화 예.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이제까지 진재일 교수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